안녕하세요. 조은정 시민의 TV 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익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생태 전문가 유칠선 박사를 모시고 익산 생태 구룡마을 대나무숲 반딧불이 복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칠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 로비에서 네. 익산 멸종위기종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죠? 네네.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혹시 이 달이 어떤 달인 줄 아세요?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 그렇죠. 바로 5월 22일 날이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생물 다양성의 날 중에 소제목이 철새예요. 철새를 위한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망경강을 좋아해서 망경강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네, 나태주 선생님의 시처럼 한번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고 특히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로 지정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그 사진 찍는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담고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제안을 했고 또 시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언제까지예요? 5월 30일까지. 예. 네, 열흘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매년 5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인데요. 생태라는 것이 뭔지 생태에 대해서 다 중요하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생태가 네. 뭡니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하면 저도 어려운데 한문으로 풀어보면 조금 쉬울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날 생자에다 모양태. 모양태? 예. 날생 모양태. 즉 뭐냐면 그 생물의 살아가는 모양과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생태 안에는 식물도 있을 거고 동물도 있을 거고 곤충도 있을 거고 저소생물도 있을 거고 얘네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엮여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생태 정의요? 네, 정의는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생태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 활동 지역이 익산인데 네. 계기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솔직히 연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좋아서 빠져드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생태계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면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분보다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을 뿐이지 제가 막 전문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망경강에 이런 모습을 담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2019년에 다리 수술을 하고 우연한 기회에 산은 못 가니까 망경강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황새가 3마리 턱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가 계기가 돼가지고 황새가 여기 와서 살 정도면 즉 국제적 멸종위기 1급이에요, 황새가. 황새가요? 예. 전 세계에 2,500에서 3,000마리밖에 안 산다는 새거든요. 그 아이가 우리 망경강에 찾아왔다고 하면은 우리 망경강에, 우리 익산시의 생태계를 한번 살짝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익산은 대부분 평야지대라 시민들은 생태자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사님은 망경강에 찾아온 철새 사진도 찍고 그래서 시민들이 익산 생태에도 관심도 많이 갖게 됐는데 익산의 대표적인 생태 자원 소개 좀 해주시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이 너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반성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되면 포유류,
양서류, 그 다음에 조류, 식물, 그 다음에 곤충 이렇게 나눠주는데 먼저 포유류는 이제 멸종위기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수달. 미륵사지에도 살고 있어요. 미륵사지 작은 연못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거기까지 서식을 나타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담비 멸종위기 2급, 그 다음에 삭 멸종위기 2급 이런 애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살 것 같아요? 양서류 하면 대표적으로 개구리. 그렇죠. 네. 개구리죠. 네. 어렸을 때 많이 봤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금개구리. 요즘 한참 나올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쟁기발 개구리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보면 아실 것 같은데 맹꽁이를 쟁기발 개구리라고 해요. 그래요? 얘가 우는 게 맹꽁맹꽁 우는 게 아니라 맹맹맹맹 꽁꽁꽁꽁 하면 둘이 같이 울면은 맹꽁맹꽁으로 들리는 거예요. 멸종위기 2급이에요. 그 맹꽁이도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멸종위기 1급인 수원청개구리.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우리나라에 거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라는 노랑배 청개구리예요. 한 종 60% 산다고요? 네네.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노랑배 청개구리.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익산에서 발견된 애를 DNA 검사를 해서 학계에 보고까지 되어서 노랑배 청개구리란 이름을 얻게 된 게 이 개구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경강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제가 조사한 결과 22종 정도 살고 있어요. 많이 사나요? 예, 겨울 철새죠. 근데 이제 여름 철새는 제가 조금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산속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전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식물은 멸종위기 2급 가시원이나 물고사리,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은 은줄 팔랑나비라고 해서 팔랑나비. 예, 갈대나 억새에 줄기를 먹고 사는 아이들이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예, 우리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딧불이를 사진을 찍으러 많이들 오시죠. 익산시가 이제 구룡마을 대나무숲 일대에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 및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뉴스가 떴어요. 네네. 저도 대나무숲에 반딧불이가 살고 있고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출사를 오신다는 것도 들었는데 네. 먼저 이렇게 구룡마을에 어떤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구룡마을의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익산의 반딧불이의 DNA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딱히 뭐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 일반적으로 우문산 반딧불이다. 우문산. 네네. 우문산에서 처음 발견돼서 등록한 우문산 반딧불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 우문산 반딧불이는 파파리 반딧불이하고 DNA가 같다 해가지고 이게 종이 합쳐서 일정 시기에 종이 합쳐져서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익산에 사는 반딧불이가 어떤 반딧불인지 한번 정확히 알고자 DNA 분석을 할 겁니다. 보통 반딧불이가 몇 월에 활동을 주로 해요? 그 반딧불이 전문하시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지역에 나오는 반딧불이는 아카시아 향기가 날 때 발생을 해서 밤꽃 향기가 지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반딧불입니다. 그러면 5, 6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반딧불이를 보존하려면 대나무 숲도 좀 새로 가꿔야 하고 찾아오는 시민들 협조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식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됩니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반딧불이는 빛과의 전쟁이에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나 여기 있어 수컷이 반짝반짝 어머 자기 거기 있어 암컷이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신호가 보내거든요. 둘 다 반짝반짝해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빛이 환한 밝을 때 반짝반짝 할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렇죠. 그런데
대나무숲이 굉장히 캄캄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가로등 때문에 굉장히 환해졌다. 그래서 이 빛과의 전쟁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이 반딧불이에 애벌레나 번데기로 탄생하는 논두렁이나 경사지 이런 데를 이제 농사철이 되니까 제초제를 뿌리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살 수가 없죠. 일단 농약과의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이 반딧불이가 발생하는 지역을 좀 잘 가꿔보겠다 해서 너무나 심한 간벌을 하게 되면 빛들이 계속 들어오고 주변에 가로등이 불빛도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서식 환경이 나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 함께 이곳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된다. 방문객들. 네네. 방문객들이 대나무 숲에 가면 모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기를 쫓기 위해서 스프레이, 모기약 뿌리면 과연 모기만 잡을 수 있을까? 반딧불이도 같이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런 생명체들과 같이 공존을 해야만이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어느 이 생태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거든요. 맞물려 가는 과정에 톱니바퀴 한쪽이 이그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물려서 돌아갈까요? 어긋나면 이제 벗어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생태계의 작은 생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체들과 같이 가는, 조금씩만 인간이 양보들을 하면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나무숲과 반딧불이가 잘 보존되고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려면 구룡마을 주민들이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뭐 계획하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이 반딧불이 서식지가 개인 소유예요. 개인 그쵸. 소유와 문중 소유예요. 그래서 개인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서는 좀 소중히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휴식연제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쪽에서 이제 이 소유주분께서는 좀 건강한 숲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이거를 요청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2년 동안 휴식연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더 많은 반딧불을 더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존과 함께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2년 동안만 잠깐 참아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더 많은 반딧불이와 더 많은 예쁜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들 중에서 새, 네. 뭐 양서류, 곤충 등을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관찰도 하고 싶고 네네. 사진도 찍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디를 가면 되는지, 네. 준비물이나 주의할 점이 뭔지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핸드폰 하나면 끝날 것 같아요. 아, 핸드폰 하나? 네. 핸드폰이면. 요즘 핸드폰이 줌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화소수도 높고, 두 번째 거기에 플러스 녹음 기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시려고 하지 말고 내 주위부터, 일단 내가 사진 찍기 힘들다 그러면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풀벌레 소리도 녹음이 될 수 있고 새 소리도 녹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새가 어떤 새인가 관심 있게 울음소리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새를 잘 관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한 관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어디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 이거를 뭐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장소들은 없어요. 모든 필드가, 모든 서식지가 다 여러분들의 관찰의 무대입니다. 제가 여기서 멸종위기들이 산다든지 아니면 희귀식물들이 사는 곳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걔들 보호 차원에서. 단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민들레꽃 하나만 살펴 잘 관찰을 하더라도 아 얘가 이래서 번식을 하는구나, 이래서 우리 토종꽃이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없어요? 물론 주의를 해야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발밑에 무수한 생명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가만히 제자리 서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에 여러 생태자원이 있는데 행정이나 시민들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익산 생태자원,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앞으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익산이 생태자원이 다른데 못지않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익산 하면은 생태도시. 생태도시 익산? 네. 그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께도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장전마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장전마을 사건이 있으면서 굉장히 익산의 생태 환경이 실추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장전마을에 멸종위기 이금 수리부엉이, 삭, 원앙은 천연기념물이죠. 황조롱이 천연기념물이에요. 그 다음에 소쩍새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와우 생태계가 엄청 좋아졌구나. 또 거기에 이제 수달 가족까지 서식을 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생태 환경이 좋아졌구나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산소 용존 양이 얼마 이렇게 작은 저수지 하잖아요. 그러면 잘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특히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러다 보면은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수리부엉이나 천연기념물은 원앙, 수달, 그 다음에 뭐 꾀꼬리, 황조롱이 이런 새들이 와서 살고 이 새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 여기가 정말 좋은 도시구나, 좋은 환경을 가졌구나를 빨리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익산이 얼마나 자원이 많은가, 그리고 앞으로 생태도시로 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 경제 개발의 논리와 보존의 논리에서 보존의 논리를 조금만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존과 복원이 있어요. 근데 보존은 지금 우선 당장 조금 불편한 거 참으면 돼요. 복원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돈으로 메꿔야 돼요. 돈으로. 엄청 생물학적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내 후손들 대대손손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금으로 메꿔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만 불편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인지, 요것만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계속 생태 전문가로서 생태 활동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선생님께서 계속 생태 전문가 그런데 저는 생태 전문가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한 10분 먼저 바라봤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는 생태 전문가는 조금 제가 힘들어요,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지금까지 한 것들, 제가 지금 하기를 했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배워서 남주자. 나이 먹어갖고 쥐고 있으면 절대 돈이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지갑을 풀으라고 그랬거든요. 지식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저 혼자라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우리 익산의 생태 자원을 찾을 겁니다. 지금까지 유칠선 박사를 모시고 익산시 생태자원과 구룡마을 반딧불이 보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익산 생태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